세계 감염자들은 여전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걱정은 물론이고 통제된 생활에 대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싹 날려버릴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백신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은 미국발 모더나, 화이자 등의 백신의 연내 개발이 기대된다는 뉴스가 큰 화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효과적인 백신의 충분한 수량과 적정한 가격으로 어느 나라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올해 마스크 좀 벗을 수 있을지, 한국의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자 10만 명을 넘긴 미국은 7월 28일 오늘 15만 명조차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최악인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워프는 우주에서 공간을 일그러뜨리고 거리를 단축해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기술이죠. 한마디로 속도전을 의미합니다.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투입되지만 성공 시 몇 달 이상 먼저 백신을 상용할 수 있겠죠. 미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조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연합, 존슨앤존슨, 화이자 바이오엔텍 연합 등이 참여해서 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미 보건부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을 무료 또는 싼 값에 미국인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에게 지지율이 밀려 마음이 조급한 트럼프는 지지율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인 코로나 사태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와 제휴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기업 모더나가 3상 시험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트럼프는 아주 고무된 모습으로 연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89개 도시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결과가 좋다면 미 FDA는 일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더나가 개발하는 메신저 RNA 1273은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생성하는 RNA를 이용하는 기술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을 만들어낸 뒤 인체가 이를 항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는 약점도 있고, 이전에 백신 연구 통계를 보면 3상 임상에 들어간 640건의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54%에 달하는 344건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현재 연구 중인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다행히 수백 개의 백신 연구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것들도 꽤 있어서 조만간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왔듯이 마음이 급한 트럼프가 모더나를 또 무리하게 띄우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최근 완전히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파우치 소장조차 모더나는 새로운 기술이고 이런 종류의 플랫폼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빠르면 10월에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 11월까지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모더나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속도만 보면 가장 빠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연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의 임상 결과, 안전성을 입증한 결과가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되기도 했는데,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한 결과 참가자 전원의 체내에서 보호 중화항체와 면역 T세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화항체와 T세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모더나보다 빠른 대규모 3상 임상이 확진자 수 세계 2위, 세계 5위에 달하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그리고 영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8월에는 미국에서도 임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결과가 좋다면 이르면 10월쯤 긴급 사용을 위한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총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갖춘 상태라고 합니다. 생산처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포함되죠. 또 하나의 선두권 백신 기업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입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첫 번째 시험을 진행했었고 20일 독일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됐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T세포 반응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T세포란 일종의 백혈구로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겨냥한 면역체계 공격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모더나와 비슷하게 이달 말 최대 3만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전원지 중국은 백신 개발도 빨리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칸시노바이오로직스가 군사과학원 생물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백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국이 중국군이라서 의혹과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은 최소 3단계 임상을 마쳐야 하지만 캔시노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은 6월 11일까지 임상 1, 2단계 시험만 마친 상태인데 중공 군사위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백신을 군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말이 백신 접종이지 사실상 군인들을 대상으로 3차 임상에 들어간 것이다. 중앙군사위가 군인들을 몰모트로 특별히 허가한 것은 중공군 내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무수한 법적, 윤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백신 임상시험을 잘하면 더 빨리 완수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나라나 군인들만 불쌍하죠. 이밖에 중국의 국영제약 기업인 중국의약그룹 시노팜과 민간기업 시노백은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시노팜은 세계에서 최초로 3상 시험에 진입한 기업으로 시노팜 회장은 3상 시험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연말 이전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개발의 선두권은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영국 스웨덴 연합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칸시노와 시노팜 등인데 모두 연내 개발 완료,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빌 게이츠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고 알려져서 이번에는 K-백신이다 라고 부르짖히기도 했었지만 빌 게이츠가 민간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고 한 걸 잘 보면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백신들은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프로그램처럼 유망해 보이는 제약사의 정부가 미리 입도 선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 그리고 특이하게 중국같이 군대를 이용하는 것은 빼고 민간에서는 선두권이라고 좋게 얘기한 것 같네요. 이 양반도 사회생활 좀 하나요? 그런데 사실 게이츠 재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에 투자를 했으니 자기가 투자한 것을 셀프 칭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만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6월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과기부가 파악한 SK 바이오센스의 계획상으로는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 8월 개발, 9월 식약처 승인으로 내년 하반기 말 정도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제넥시는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6월에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진원생명과학 등도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한국이 이뤄낸 다른 분야처럼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면 이 분야도 어느새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백신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선두권 백신 기업들이 올해 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는 것은 백신들의 대량 생산과 누가 먼저 이를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공동 개발 백신은 먼저 영국이 3천만 개를 2년 안에 공급받기로 합의했고 미국도 1억 개 2조 3,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 일부 국가들이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고 또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끄는 유럽 포괄 백신 연합에도 4억 개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더나는 연간 약 5억 개를 생산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스위스 기업 론자와 협력해서 연간 최대 10억 도스분의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고 미 정부가 개발 자금도 지원했으니 미국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미국은 초광속 작전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5개 제약사에 이미 수조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우선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 사망자도 많고 트럼프의 대선도 걸려있으니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미국, 영국,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물량을 선점해버리면 가격이나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이 유발되고 가난한 국가들은 소외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백신이 나오더라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내년 말 이전까지는 돈이 있어도 못 구하고 돈이 없는 제3세계 국가는 더 못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3억 개를 제3세계용으로 확보했다고 하고, 이외에 인도 혈청연구소는 옥스퍼드 대학의 개발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4억 개 등 총 10억 개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요하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성공하고 양산에 들어갈 경우 생산 시설의 하나로 국내 기업인 SK를 지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수량이나 가격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지난 3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부장이 미국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는 대형 선적 컨테이너가 위성에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단계적 보상 제공이란 틀을 고수했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협상이 점점 부진해지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중대한 실험을 했다며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문제시 삼지 않았던 트럼프도 다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의 군사력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써야 한다면 쓸 것이라고 경고했고, 7일에는 만일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모든 걸 잃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트럼프는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김정은과 트럼프는 서로 로켓맨, 망령 등 늑다리와 같은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미 간 줄다리기의 최대 고비는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25일 성탄절과 내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